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금요일 MBC 5시 뉴스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매주 타는 민생버스, 이른바 메타버스를 타고 호남을 찾아 표밭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과 공식적인 첫 면담을 가졌습니다. 배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매주 타는 민생버스, 이른바 메타버스를 타고 호남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의 안방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서 지지층 결속에 나선 겁니다. 먼저 목포 동부시장을 방문한 이 후보는 호남이 없으면 민주주의와 개혁의 미래가 없다며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이 안타깝게도 이 호남이 명령한 개혁의 정신을 제대로 다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 전남 신안군과 해남군을 연이어 방문한 뒤 오늘 일정을 마무리하는 이 후보는 앞으로 나흘 동안 광주와 전남 곳곳을 돌며 표박狩이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오늘 김병준 상임 선대위원장과 선대위 인선안 발표 뒤 처음으로 면담을 가졌습니다.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불편한 관계인 김병준 상임 선대위원장이 면담을 먼저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용퇴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김병준 상임 선대위원장은 열심히 하겠다며 이 같은 관측을 일축했습니다. 윤 후보도 김 위원장의 역할 조정은 없다며 사실상 김종인 없는 선대위 출범을 공식화했습니다. 역할이라는 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특별히 무슨 역할을 조정하고 이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저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후 윤 후보는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를 만나 원만한 한일 관계를 강조했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들과의 비공개 오찬 회동으로 당내 접촉면 확대도 이어갔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 박선원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제2차장에 천세영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을 내정하는 등 국정원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박선원 신임 국정원 제1차장은 참여정부 통일외교안보전략 비서관과 주 상하이 총영사 등을 지냈으며 청와대는 대북 및 국제정치 전문가로 남북 북미 관계 돌파구 마련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천세영 신임 제2차장은 92년 임용 이후 수사 업무에 매진해온 대공수사 전문가라며 대공수사권 이관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방첩, 대테러 등 소관 업무를 훌륭히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 사업이 추진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을 지낸 뒤 화천대유에 입사한 최윤길 전 시의회 의장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은 오늘 오후 2시쯤 최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화천대유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고 차량도 받았다는 얘기가 있다는 질문에는 소설 쓰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최 씨는 시의회 의장이던 지난 2013년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를 통과시킨 뒤 화천대유 임원으로 입사해 40억 원의 성과급을 받기로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성남시 의장에게 30억 원, 성남시 의원에게 20억 원이 전달됐고 실타는 350억 원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는 617명으로 최다치를 또 경신했고 병상 대기자 수도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합니다. 김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는 어제보다 5명 늘어난 617명입니다. 나흘 연속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대기자도 하루 만에 370명이 늘면서 역대 최다인 1,310명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3명 중 1명은 70세 이상 고령자이고 상당수는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자들입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4.5%로 수도권의 남은 병상은 108개뿐입니다. 고령층의 감염 확산으로 위중증자와 사망자가 빠르게 늘어나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이 한계 상황입니다.
사망자는 39명 추가됐고 신규 확진자 수도 3,901명으로 이틀 연속 3,000명대 후반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연일 악화되면서 정부는 방역 강화 조치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서는 청소년에게도 방역 패스를 확대하고 기존 방역 패스에 6개월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수도권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을 한시적으로라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자영업자들의 큰 반발에 부딪히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당초 오늘 방역 강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관계부처와 업계와 추가 논의를 이유로 오는 월요일로 발표를 미뤘습니다. 정부는 60대 이상 확진자의 85%가 돌파 감염자라며 고령층의 적극적인 추가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또 요양병원과 시설의 신속한 추가 접종을 위해 군 의료 인력을 60명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에서 완치된 뒤 다시 감염된 재감염 사례가 총 2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완치 3개월 뒤 다시 확진된 재감염 추정 사례는 총 138건으로 이 중 추가 조사를 통해 재감염으로 확정된 사례가 20건입니다. 주말 사이 민주노총의 집회가 예고된 가운데 경찰이 불법 집회 차단을 위해 임시 검문소를 운영합니다. 서울경찰청은 내일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에 임시 검문소 16곳을 설치하고 불법 집회에 참가하려는 차량을 차단하는 한편 광화문 사직로와 세종대로, 여의도 국회대로와 여의대로 등에선 교통 통제와 대중교통의 무정차 통과도 시행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증권 소식과 날씨입니다. 삼성증권입니다. 코스피가 기준금리 인상 이후 숨고르기에 들어간 데다 코로나19 변이에 대한 우려 그리고 기관에 지속되는 팔자세 1% 넘게 내리면서 나흘 연속 하락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코스닥 역시 내림세로 장 초반 상승하며 출발했던 분위기와 달리 개인 매도세에 1000포인트가 위태로운 모습으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43.83포인트 하락한 2936.44포인트로 코스닥은 9.77포인트 내린 1005.89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4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나타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면 내린 종목이 우세했던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항공 및 여행주가 일제히 약세를 보였고 국내 증시 약세 속에 증권주들이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델타보다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지속되며 진단키트 관련주와 mRNA 백신 수혜주들은 상승세를 보였고 카카오페이가 코스피 200 편입 호재의 신고가를 경신하며 장 마감지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의료정밀 업종이 강세를 보인 반면 운수창고 업종은 하락세가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3.1원 상승한 1193.3원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이었습니다. 어제는 조금 덜 춥나 싶더니 오늘은 다시 날이 추워졌죠. 주말인 내일 아침에도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그래도 낮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방은 건조한 서풍이 불어들면서 대기가 바짝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오후 3시를 기해서 고성과 양양, 속초 등지로는 건조주의보에서 건조경보로 강화되었는데요. 불이 나기 쉬운 날씨인 만큼 화재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에서 보통 단계로 대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3도, 청주도 영하 3도, 대구 영하 1도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이 7도, 광주와 대구 12도에 머물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텐데요. 겨울비 치고는 양이 꽤 많겠습니다. 이후로는 또다시 강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